듀플래시는 테크닉이 좋진 않지만 전략과 격투 지능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이 테크닉과 격투 지능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테크닉은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깔끔하고 제대로 된 자세와 스피드, 파워로 수행되었는지 의미합니다. 페레이라의 레프트 훅을 한번 봅시다. 펀치가 아주 타이트하고 팔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몸통을 회전축으로 해서 훅이 온몸과 함께 강하게 돌아갑니다. MMA에서 흔히 보이는 팔을 쭉 편 붕붕 훅과는 훨씬 좋은 테크닉을 가졌습니다. 듀플래시는 이런 테크닉이 좋진 않습니다. 공격을 할 때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펀치나 킥의 폼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달려가면서 펀치를 마구 휘두르기 때문에 스탠스가 정말 자주 무너지고 디펜스도 그냥 하이가드 바짝 올린 다음 백스텝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공격 하나 하고 가드 올린 다음 후다닥 도망가는 것은 가끔 웃겨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투 지능은 높습니다. 이 어설픈 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듀플래시는 상대를 생각보다 꼼꼼히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짜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듀플래시는 휘테커가 잽을 치면서 빠르게 거리를 좁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달려들 때 머리를 한쪽으로 숙인다는 점까지 100% 제대로 분석했고 이에 대한 카운터 또한 준비한 상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듀플래시는 휘테커가 잽으로 뛰어들 때 깔끔한 사우스포 잽과 어퍼컷으로 카운터했습니다. 숙이는 휘테커의 머리를 잡고 니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어퍼컷을 보면 듀플래시는 휘테커의 머리가 어디에 있을지 100% 알고 경기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잽의 경우 과거 제로드 캐노니어 경기를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또 그라운드에서 휘테커의 가드를 박살낸 아주 특이한 가드 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파울로 패스 혹은 토지 패스라고 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패스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체를 컨트롤한 다음 허리와 하체를 사용해 반대쪽으로 눌러주면서 돌아 나가면서 상대의 가드를 열어주는 패스 동작입니다. 물론 해당 패스 방법은 힘을 사용해 상대의 가드를 부수긴 하지만 여러 기술적인 장면을 보면 듀플래시가 그냥 단순한 힘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듀플래시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아데사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반대로 듀플래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듀플래시의 타격은 주로 펀치러쉬로 이루어집니다. 펀치를 던지면서 동시에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공격은 타격 거리가 먼 MMA에서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이렇게 펀치러쉬를 칠 때 방어적으로 불안정해서 상대의 카운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런 틸이 듀플래시가 달려들 때마다 깔끔한 카운터 엘보를 성공했죠. 아데사냐도 듀플래시가 달려들 때 엘보나 니킥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스웨이 레프트 훅 카운터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듀플래시는 이렇게 와다닥 달려간 후에 그냥 상대와 크게 부딪히면서 클린치를 잡습니다. 힘이 세고 그래플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클린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클린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펀치러쉬를 치면서 마구 달려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데사냐는 스웨이 카운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데사냐처럼 상체를 뒤로 젖히면 바디와 하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바디샷 그리고 테이크다운에 취약해집니다. 듀플래시가 펀치러쉬를 치면서 달려들 때 아데사냐가 허리를 뒤로 젖혀 피하면 이 하체가 이후에 나올 더블렉에 충분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듀플래시는 정말 강한 더블렉을 가지고 있고 그라운드 게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분명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 듀플래시는 양발로 레그킥을 정말 잘 찹니다. 한쪽으로만 차는 게 아니라 오른발 왼발 모두 레그킥을 잘 차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스탠스를 바꾼다 해도 레그킥 공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플래시의 단점으로는 백스텝을 밟을 때 사이드 스텝이 없고 일직선으로 빠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저를 케이지에 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이지에 갇히지 않게 사이드 스텝을 밟아 옆으로 돌아 나와야 하죠. 서클링해서 케이지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듀플래시는 뭘 하나요? 그냥 뒤로 일직선으로 빠지면서 케이지에 등을 팡 하고 부딪힌 다음 그 탄성을 이용해서 반격합니다. 이렇게 케이지에 부딪혀 튕겨 나오면 상대를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이 동작을 예상하고 카운터를 성공한 선수가 다른 격투 단체에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하면 몰라도 매번 케이지에서 튕겨 나와 공격을 시도하면 뻔해지기 시작합니다. 듀플래시의 상대가 누구든 간에 듀플래시가 백스텝을 밟게 하고 케이지에 몰면 성공적인 타격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또 듀플래시는 하이가드에 너무 의존합니다. 안면 방어에 몰빵이기 때문에 바디샷에 생각보다 약합니다. 바디펀치 또 과거 경기에서 바디로 오는 프론트킥을 좋아하지 않는 장면을 분명 보였습니다. 아데사냐가 바디 공격을 많이 사용할 경우 듀플래시가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데사냐는 또 도전자 입장에서 이번에 싸우죠. 도전자 아데사냐는 무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데사냐는 도전자일 때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싸웁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데사냐가 듀플래시라는 황소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내내 작업하고 있었던 격알모 시리즈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선수에 대해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아주 정밀하고 세세한 가이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저작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잠시 중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작권 스트라이크가 2개거든요. 스트라이크 하나만 더 받으면 채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튼 격알모 시리즈가 대본 텍스트 형식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기보다는 전에 제가 만든 현대 MMA의 8기둥처럼 하나의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책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완성되면 격알모 가이드 패더급 편 해서 현재 패더급의 상위 컨텐더 각각에 대한 가이드를 합친 책 답시면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의 상세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후 추가적인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